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곡선에 대해서 커브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정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수평이 안 맞았죠. 대부분 뭐 이렇게 수평이 안 맞으면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이 좌측에 보면 크롭 툴이 있어요. 자르기 도구. 크롭 툴을 열고 상단에 옵션 바에 보게 되면 똑바르게 하기, 여기 가방 모양, 어떻게 보면 가방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가방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요 각도대로, 이 각도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대로 그대로 그려주고 마우스를 띄게 되면 그 각도를 수평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수직 수평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수평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수평 잡힌 이미지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이용해서 보정을 할 텐데요. 물론 곡선이 이 레이어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자 볼까요? 이 하단에 있는 곡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1차적으로 메뉴에 있는 곡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조정해서 곡선을 이용해서 지금 보면 노출은 괜찮은데 블랙이 없죠.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약간 그 대비 효과, 콘트라스트가 떨어지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부분을 조금 강조시켜 주죠. 그 어두운 부분을 강조시키는 건 좌측 하단에 있는 이 포인트를 우측으로 조금 더 당기면 조금 진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조금 진하게 표현을 했죠. 대신 흰색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블랙과 화이트가 부족하면 사진은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낮은 흐린 풍경이 돼요. 이 하단에 있는 포인트를 다시 위로 올려 볼게요. 위로. 그러면 좀 밝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흰색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밝은 쪽은 어둡게. 그러면 이와 같이 굉장히 희미한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어느 방향으로 옮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을 조금,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조금 강조시키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모서리의 포인트를 클릭하고 우측으로 조금 드래그하면 이 정도, 여기에 보이게 되면 이 정도의 어둡기 이하는 다 검게, 이 정도 이하는 다 검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밝은 쪽이 부족하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대비 효과를 조금 더 얻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밝으니까 중간 부분을 클릭해서 조금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밝은 쪽 부분을 조금 더 당겨 볼까요? 이 정도로. 그러면 밝은 톤이 더 밝아지면서 대비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 곡선은 지금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해서 포인트의 영역을 위아래,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옮기면서 전체적인 중간 톤을 밝고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하단에 붉은색이 많이 보이고 위에는 청색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 하단은 더 붉게, 위에는 더 푸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하단부터 보자고요. 하단은 붉은색. 그러면 이 채널에 보게 되면 빨간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강, 녹색, 파랑, RGB죠. 그래서 빨간색을 선택해 중간 부분을 클릭해서 조금 내려봅니다. 자, 내려보면 그린이 더 강조가 되죠. 다시 올립니다. 올리면 이렇게 붉게 강조가 되는데, 자, 이거보다는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 포인트는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레드가 어느 쪽에 있는 이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어느 부위에 있는 색상인지 보여줘요. 클릭해서 드래그하게 되면 여기서 아마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손가락처럼 생긴 요 포인트가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고 한쪽을 클릭한 다음에 조금 위로 클릭해서 드래그하게 되면
지금 대각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빨간색 라인이 중간 부분이 살짝 올라가죠. 그러니까 붉은색이 더 가미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그 부분을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너무 추가되니까 빨갛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의 색을 더 추가하고 빼줄 수가 있어요. 자, 위에는 파란색이죠. 자, 파랑. 자, 이쪽 부분이죠. 여기도 이 손가락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고 조금 더 올려줍니다. 자, 지금 대각선 부분에 파란 라인이 조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보일 거예요. 지금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하단 부분도 지금 푸른색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 마우스가 이쪽에 갔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많이 그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부분을 클릭해서 다시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단은 다시 원래와 유사한 그 색 농도로 다시 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보면 밝은 쪽 부위는 더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을 더 추가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커서는 RGB 채널 상태에서 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각각의 채널에서 색상을 추가하고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곡선은 다양한 그때그때 사용 방법이 다 있는데, 하나하나씩 기능을 알아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보정할 때 이런 것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색상의 분위기라든가 명도 단계를 조정하다 보면 곡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더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합성이나 아니면 보정을 할 때 이 곡선이 얼마나 많이 쓰이고 곡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분위기가 바뀌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확인하고 원래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Z, 이게 원본 이미지죠. 다시 적용한 상태가 컨트롤 시프트 Z, 이게 최종적으로 보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가 오버됐거나 아니면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낮은 이런 사진에도 곡선을 통해서 이와 같이 대비 효과도 주면서 색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곡선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진. 자, 이 사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카메라로 찍은 원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보정해 보겠습니다. 조정해서 곡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나무 그늘 부분이 굉장히 어둡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밝은 부분이 좀 약하죠. 그래서 밝은 부분을 조정할 거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포인트를 조금만 더 끌어올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의 색감을 위해서 조금 낮춥니다. 중간 톤을. 그렇게 해서 선명 효과를 조금 올리는 거죠. 자, 블랙을 조금만 더 줘볼까요? 어두운 쪽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두운 쪽을 좀 잡아주고 밝은 쪽을 올려주게 되면 전체적인 색상의 질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초록색 부분에 빨간색을, 이쪽 부분에도 붉은색이 많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을 선택해 보고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 이쪽 초록색에도, 자, 이거 갔다 와서 볼까요? 자, 클릭 드래그 해 보게 되면 여기에도 여기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적색이. 여기에 한번 볼까요? 여기 많을 것 같죠? 여기도 비슷해요. 이럴 경우는 따로따로 보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을,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붉은색을 클릭한 다음에, 자, 붉은색을 조금 낮춰 볼게요. 자, 낮춰 보게 되면 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도 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조정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는 안 하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초록색은 더 강조시키고 이쪽에 있는 붉은색 흙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방법이, 자, 1차 보정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확인해 주시고 이쪽 곡선을 한번 써봅니다. 레이어에서 하단에 여기 색상 곡선,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곡선이라는 그 사용하는 레이어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가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측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손가락 똑같이 있죠. 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요게 선택된 상태고 다시 클릭하면 선택 해제입니다. 자, 클릭하고 자, 이쪽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붉은 지금 명도죠. 명도니까 빨간색을 선택해야겠죠. 빨간색을 선택하고 자, 이쪽 부분을 클릭하고 내립니다. 조금 내리면 이쪽 부분이 레드가 빠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파란색을 조금 이쪽 부분을 올릴게요. 자, 이쪽 부분을 쭉 올리면 약간 더 풀어지죠. 대신 이쪽에 있는 파란색은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클릭하고 조금 원래 상태로 내리게 되면 여기에 곡선해 보게 되면 밝은 쪽은 좀 올라갔고 어두운 쪽은 제자리예요. 그래서 눈을 한번 레이어에 있는 이 마스크 부분의 눈을 꺼보면 자, 이쪽 부분이 약간 붉은 느낌이 나고 하늘도 약간 흐릿한 느낌이 나는데 얘를 다시 켜보면 하늘은 푸른색을 더 가미시켰기 때문에 파란색을 더 밝은 쪽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밝고 이쪽 부분도 파란색은 건들지 않았고 초록색만 좀 올려놓은 상태죠. 그런데 초록색을 올려주니까 이쪽 부분도 같이 초록색이 올라가면서 얘가 원래의 붉은색이 지금 변화됐어요. 이쪽 부분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방법은 마스크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생겨 있는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배경 레이어에서 보여지는 이 빨간 부분을 흙 부분을 보이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검은색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럴 때 브러쉬를 이용해서 검은색, 정경색이 검은색이래야겠죠. 검은색을 여기다 칠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요 레이어에 곡선 레이어에 보게 되면 여기 마스크 부분이 까만색으로 칠해지죠. 지금 까만색으로 칠해지는 부분은 원래 배경 레이어에서 보여주는 흙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 부분만 까만색으로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앞에 눈을 껐다가 켜보면 하늘과 이 숲 부분은 더 푸른색이고 초록색이 가미되면서 흙 부분은 변화가 없죠. 자, 변화가 없습니다. 이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부분의 명도나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곡선은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색 변화를 아니면 명도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 곡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곡선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